비시즌 내내 다른 팀들이 트레이드, 외국인 시장, 코치 재편으로 시끌시끌할 때 롯데 자이언츠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조용하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롯데는 뒤에서 두 장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가 공개되는 순간 커뮤니티는 폭발했습니다. 이번엔 괜찮은데? 롯데가 드디어 확률 높은 외국인 조합을 가져왔다. 프런트 구성 바뀐 이후 제일 납득되는 선택이다. 김태형 감독 마지막 시즌이라고 제대로 시작했네. 맞습니다. 롯데가 선택한 두 남자, 엘빈 로드리게스와 제레미 비슬리. 이 두 사람은 그동안 롯데가 겪어왔던 외국인 도박형 영입과는 완전히 다른 부류입니다. 데이터 기반, 아시아 적응력 확인, 즉시 전력 성장 가능성을 모두 품은 시스템적 영입. 오늘 영상에서는 조용조용하던 롯데가 왜 이 타이밍에 움직였는지, 로드리게스와 비슬리가 어떤 철학으로 선택된 카드인지, 레이에스까지 포함한 2026 외국인 트라이앵글의 방향성, 롯데 타선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장타력 부족을 어떻게 해결하려는지, 이 모든 걸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엘빈 미겔 로드리게스 1998년생 도미니카 우완 투수 195cm의 장신, 그리고 빠르게 내리꽂는 각도. 숫자만 보면 평범한 투수처럼 보이지만 커리어를 펼쳐보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투수는 그 어떤 리그에 던져도 살아남는 유형입니다. MLB 트리플 A 경험, 일본 NPB 경험, 마이너리그에서 747이닝 687탈 삼진, NPB 야쿠르트 ERA 2.77 78이닝 67K. 그는 어느 한 리그에서만 던진 투수가 아니라 다른 환경에 적응하며 패턴을 바꿀 수 있는 투수입니다. 이게 바로 롯데가 집착한 결정적 요소죠. ABS 스트라이크 존 중심의 KBO에서 중요한 건 정확히 찌르는 커맨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타자의 타이밍을 흔드는 구조입니다. 로드리게스는 정확히 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포심 앞쪽 타이밍 당기기, 좌타 몸쪽 깊은 코스, 존 상단 집중. 헛스윙보다 파울을 먼저 유도해 카운트를 유리하게 가져갑니다. 슬라이더 타격 포인트 붕괴. 수평 무브먼트가 크고 좌우타 모두 타이밍을 비트는 공. 커브 리듬 파괴. 느리고 큰 낙폭. 리듬을 리셋시키는 역할. 체인지업 약한 타구 유도. 우타자 바깥쪽 아래로 떨어지며 땅볼 유도. 이 패턴은 KBO에서 가장 통할 가능성이 높은 ABS 최적화형 시스템입니다. 로드리게스의 약점으로 꼽히는 것. 제구 흔들릴 때 공이 몰린다. 그런데 이 유형은 오히려 교정이 더 쉽습니다. 볼넷 폭증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트존만 잘 활용하면 피안타 리스크는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사직구장은 약한 타구를 많이 유도하는 투수가 가장 유리한 구장입니다. 체인지업과 슬라이더가 강한 로드리게스에게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장 여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완성형이 아니라 업사이드형 카드. 그래서 나온 팬들의 반응. 이번엔 진짜 잘 데려왔다. 젊은 윌커슨 느낌 난다. 커맨드만 잡히면 리그 씹는다. 김태형 감독 마지막 시즌, 엘빈 로드리게스는 1선발 후보로 들어갈 잠재력이 확실합니다. 제레미 비슬리. 비슬리는 완전히 다른 스토리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MLB에서 실패 일본으로 건너감 완전 재탄생. 많은 팬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MLB에서 성적 안 좋던 그 투수 맞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가 핵심입니다. 한신 타이거스는 일본에서도 투수 육성이 매우 까다로운 팀입니다. 제구 흔들리면 바로 2군행. 그런데 비슬리는 이 팀에서 2년 연속 꾸준한 이닝 소화. NPB 통산 ERA 2점대. 2023년 ERA 2.20 43K. 우승 로테이션 일부 담당. 즉, 일본이 선발로 인정한 투수입니다. 비슬리가 일본에서 얻은 가장 큰 변화는 슬라이더 재탄생. MLB 시절 빠른 공 쇠령 슬라이더. NPB 시절 각도 궤적 헛스윙 유도율 증가 완성형 변화구로 발전. 특히 로우존 슬라이더, 좌타자 몸쪽 슬라이더, 템포 조절 능력. 이 세 가지가 KBO에서 통할 확률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립니다. 폰세도 MLB에서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을 통해 낮은 존 활용, 슬라이더 완성, 템포 조절,
아시아 타자 공략 패턴 학습으로 완전히 다른 투수가 되었죠. 비슬리는 같은 패턴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스카우팅 리포트 도중에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비슬리는 다른 리그에서 폰세와 동일한 변곡점을 통과한 투수. 폰세가 KBO를 지배했던 이유는 KBO 타자들이 가진 약점을 정밀하게 찔렀기 때문입니다. 비슬리도 동일한 학습을 마쳤습니다. 투수 시장이 요동치는 스토브리그였음에도 롯데는 가장 먼저 비슬리와 계약했습니다. 왜? 성공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카드였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통과된 검증, 아시아 타자와 싸워본 경험, 고질적 약점 해결 완료, 이닝 소화 능력, 강속구 슬라이더 스플리터. 롯데 프런트가 가장 높게 본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적응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투수. 즉 KBO 오자마자 바로 선발 로테이션에 투입 가능한 카드입니다. 레이에스. 분명 KBO 전체에서도 손에 꼽히는 외국인 타자입니다. 컨택 능력, 존 관리, 타율 유지력, 꾸준함 모두 탑 클래스입니다. 하지만 롯데가 가진 분명한 약점도 존재합니다. 작년 팀 홈런 꼴찌. 결정적인 순간 장타 부족으로 경기 흐름을 빼앗기는 경우 반복. 득점력 폭발이 아닌 짧은 타격 위주의 체질. 한동희가 돌아오면서 장타 기대치가 커지긴 했지만 타선의 전체적인 무게감을 올리기 위해서는 레이에스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레이에스는 이미 훌륭한 선수지만 2026 롯데가 우승권을 노리기 위해서는 안타만 치는 타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팀은 장타력 강화, 레이에스는 타순 중심의 무게감 증폭, 한동희는 부상 없이 풀타임 장타 공급, 이 세 조합이 완성되어야 비로소 우승을 노리는 타선이 됩니다. 커뮤니티 반응. 두 투수의 프로필이 공개되자마자 커뮤니티는 거의 하루 종일 이 얘기로 도배됐습니다. 솔직히 이번엔 프런트 칭찬해야 한다. 로드리게스는 나이고 위적응력 다 좋네. 헙사이드 미쳤다. 비슬리는 폰세 루트 그대로네. 이건 성공 확률 높다. 반면 레이에스 관련 반응도 있었습니다. 레이에스 좋긴 한데 장타 좀 쳐줘라. 안타는 기가 막히게 치는데 팀의 홈런력이 너무 약하다. 한동희 돌아오고 포지션 싸움 격해지는데 레이에스도 뭔가 장타력 면에서 보여줘야 한다. 즉 투수진에 대한 만족감은 매우 높지만 타선의 무게감 보완은 여전히 롯데 팬들의 화두였습니다. 엘빈 로드리게스의 성장성, 제레미 비슬리의 즉시 전력, 그리고 레이에스의 중심 타선 유지 능력. 세 명이 향하는 지점은 하나입니다. 리스크 최소화 즉시 효과 우승을 위한 구조적 완성. 이번 외국인 구성은 지난 수년간 롯데가 반복했던 실패의 패턴을 깨는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안정적인 선택입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이 조합이 실제 시즌에서 팀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을 보여주는가. 2026년 롯데의 시즌은 이 세 명이 어디까지 끌어올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팬들조차 이렇게 말합니다. 롯데, 이번엔 진짜 제대로 시작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